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잊혀진 지게부대의 존재. 그들은 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 70여 년 세월 속에 묻혀버린 지게부대의 역사를 찾아 나섰다. 식량이나 탄약, 군수물자를 지게에 지고 이 험준한 산악을 8월에 그 무더위에 올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까? 6.25 전쟁 승리의 주역인 지게부대. 그 잊혀진 역사의 진실을 추적한다. (6.25) 전쟁 당시 지게부대로 활약한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지게를 메고 최전방에서 활약한 지게부대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 이 지게는 우리 한국 근무단의 상징물입니다. 한국 전쟁 기간 동안 우리 한국 근무단 직원들이 참호소까지 그 유엔군과 그다음에 우리 한국군을 위하여 전투 물자 및 식량을 운반하던 그런 도구입니다. 6.25 전쟁 후 과거에 남겨진 지게부대의 역사를 찾아가는 길. 네, 이 사진들은 한국 근무단의 즉 예전에는 한국 노무단이라고 불렸습니다. 한국 근무단의 과거 6.25 전쟁 때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군번도 계급장도 없이 지게를 메고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넌 그들은 바로 한국 노무단, 일명 지게부대였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사흘 만에 북한군은 수도 서울을 점령했고 국군은 한강 인도교 폭파 후 후퇴를 계속했다. 반격을 위한 병력과 보급이 절실한 상황 속에 징발에 관한 특별 조치령이 내려진다. 그 결과 만 35세에서 45세의 남자는 보급을 위한 노무자로 동원되기에 이른다. 가두에서 이렇게 노무자를 모집을 하거나 또는 상황이 위급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필요한 인력들을 그 노무 동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편성을 했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의 보급을 담당한 한국 노무단은 집에서 거리에서 징집됐고 곧바로 전투 현장에 투입됐다. 6.25 전쟁의 참화는 한민족을 삼켰고 그 소용돌이 가운데 지게부대가 있었다. 전쟁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한 지게부대의 생존자를 가까스로 만날 수 있었다. 1951년 노무자로 징집된 진복균 씨의 나이는 15살에 불과했다. 말도 말아요. 고지에 올라가면 적에다 총 마냥 쏴대고서는 그 실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노무자들 보면 그냥 손들면서 그냥 여기 실탄 가져라고 얼마나 아우성을 쳤는데요. 어린 소년에게 전쟁은 너무도 가혹했다. 그 당시는 집시기에 집시기. 거기 전방에서 미군들 옥하 저거 이거 그 당시 이런 옥하지. 그거 제 주워서 입고 그랬지. 한국 노무단 창설 당시 모집한 인원은 6만 명. 하지만 그 규모는 전쟁과 함께 10만여 명까지 늘어갔다. 이게 원 105mm 포탄이라고 그랬을 거야. 105mm. 노무자로 있을 때 그냥 애들끼리 두 발씩 드는 거 그냥 이 상자를 말이지 둘이 하나씩 들고 쫓아다니고 그랬지. 소년은 언제 가족에게 돌아갔을까? 화자그러죠. 이게 노무자의 근무 기간은 6개월. 이공자 하부. 하지만 그는 19개월 만에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6.25 때 받은 거. 이게 6.25 종군기장이야. 6.25에 그 참전했다는 거. 이게 다 저 8군의 최전방에서 지게부대 대원으로 일하며 죽을 고비를 넘긴 끝에 징집에서 해제됐다. 이 신분증 사진이니까. 이게 그때 당시 그 신분증이. 그럼. 한국 노무단 신분증을 간직한 덕분에 참전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게 사진이 그때 이게 찍은 건데. 소년 지게부대원 이거 진복균의 한 모습은 장이 어떠했을까? 여기 무슨 사진이죠? 이게 노무자로 붙들려 갔을 때 전쟁터에서 찍은 거. 중학교를 다니던 소년은 학교가 아닌 전쟁터에서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다. 임원 실탄을 주로 치고 올라가서 임원 실탄하고 기관총, 그다음 박격포, 포탄, 그럼 포 이렇게 놓고선 거기서 포 이렇게 쏘는 거 보고, 그럼 저 고치고 날아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보여요. 강원도 홍천의 깊은 산골. 어른들 사이에서 소년은 살아남기 위해 걷고 또 걸었다. 탄약 보급소에가 있으면서 말할도 말아요. 24시간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냥 밤새도록 탄약을 날르는 거야. 아니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일을 시키니까 이렇게 걸어가면서 졸면서 쓰러지고 그랬다니까 노무자들이. 여든을 넘긴 진복균 씨는 70여 년 전 참혹했던 그날을 홀로 기록하고 있다. 아픈 역사가 망각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거치며 지게부대의 역사는 극소수만 남아있다. 오래된 필름에서 그날의 지게부대 대원을 만날 수 있었다. 힘겹게 포탄을 나르는 까까머리 소년. 탄환과 식량을 지고 올랐던 길을 전사자의 시신을 수습해 내려와야 했다. 지게부대. 그들은 전쟁의 숨은 영웅이었다. 국가기록원에서 희귀한 영상 기록을 찾아낼 수 있었다. 국가기록원이 2013년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에서 수집한 한국 노무단 관련 영상입니다. Are carried on A-frames to the site by Korean civilians hired. This is a little-known story of the Korean War, the events behind a military miracle.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포화 속으로 묵묵히 걸어간 한국 노무단. 그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한국 지형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그 수송수단으로 활용됐던 게 바로 이제 지게부대고, 그걸 또 썼던 게 노무자였다고. 그런 측면에서 그 지게부대들은 6.25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이제 했다고 할 수가 있죠. 한국 노무단의 흔적을 찾기 위해 미 육군 수송박물관으로 향했다. (6.25) 전쟁 전시관에는 미군이 사용한 각종 트럭과 헬기가 전시돼 있었다. 한반도 상공을 날던 헬기 옆에서 발견한 낯익은 모습. 바로 지게부대 대원이었다. 외국인에게도 인상 깊었던 지게부대의 존재. 한국 노무단이 매던 알파벳 A 모양을 닮은 지게는 한국에 최적화된 운송 장비였던 것이다. 미군은 지게부대를 일명 A특공대라고 불렀다. 한국 노무단은 최고의 보급 수송 부대로 평가받았다. 보급의 승리는 곧 전쟁의 승리. 지게부대의 존재는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Logistics and supply is critical to the success of any military operation, tactically, operationally, and strategically. Without it, commanders cannot plan and execute operations and build flexibility in order to gain decisive advantage. 지게부대가 큰 희생을 치른 보급로를 걸어가며 그 흔적을 더듬어 갔다. 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급경사. 최전방에 이르는 산길은 좁고 가파르다. 이 길은 그때 다부동 전투 시에 12연대 일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무자들이 탄약하고 식량을 지게에 지고 운반을 했던 운반 루트입니다.
한여름 폭염 속에 지게부대는 55일 동안 산길을 오르고 또 올랐다. 오로지 사명감 하나로 최전방 고지를 오른 지게부대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현장. 대구에서 도로를 통해 다부동까지 수송된 보급품은 지게부대에 의해 운반됐고 다부동 전투의 승리로 이어졌다. 1950년 여름, 그 치열한 전투를 기억하는 한 증언자를 찾아가 네, 계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또 다부동 전투 당시 8살이던 임의도 씨와 가족은 6.25 전쟁을 눈앞에서 겪어야 했다. 제 밑에 막내 동생이고 우리 아버지. 식량 보급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한 몫을 담당했다. 엄마가 또 붙들리가 가가지고 군인들 거기 물레방간에 있었거든요. 그 군인들 밥을 많이 가 주먹밥을 많이 해줬어요. 전투 현장 인근의 수많은 여성이 주먹밥을 만드는 데 동참했고 전투병에게 그 주먹밥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옥편. 여기 한번 보이소. 소화 몇 년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옥편과 함께 아버지가 남긴 이야기는 아들의 기억에 생생하기만 하다. 박이 포탄 그 여튼 껍데기라. 근데 그걸 상자에 나왔는 게인데 거기에다가 주먹밥을 200개씩 300개씩 이제 거기 담는 게예요. 다음 막 그걸 금방 미고 그런데 산에서 올라가면서 군인들한테 이제 한 개씩 지급했다 하셨대. 아내와 동네 여성들이 만든 주먹밥을 아버지가 운반하며 남녀 모두가 보급에 힘쓴 것이다. 주변에 있는 여학생들, 여성들이 동원돼서 주로 주먹밥을 만들어서 전투 현장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밥이나 국을 보급하면 노무자들이 지고 가다가 포탄이라든지 총성에 엎드리고 하면 엎어져서 국이 쏟아지고 못 먹기 때문에 주로 주먹밥을 만들어서 전투 현장에 보급을 했던 겁니다. 국군과 북한군 모두 사활을 걸고 혈전을 벌인 다부동 전투. 이 전투에서 승리한 결정적 이유는 국군의 결사항전과 더불어 지게부대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부동 전투의 승리 뒤에는 전장의 숨은 영웅 지게부대가 있었다. 한참 치열했던 그 시기에는 하루에 노무자가 한 50명 정도가 피해를 보는, 그러다 보니까 전투병만 전투를 한 게 아니고 노무자도 보급품을 운반하면서 그 전투를 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낳았던 게 바로 이제 그 다부동 전투라고 할 수가 있죠. 다부동 전투의 격전지로 향하는 길. (70여 년) 전 지게를 지고 참전한 지게부대원을 따라 혈전이 펼쳐진 현장으로 향했다. 10대 지게부대원으로 참전한 사공태 씨. 나무지게, 지게는 나무지게, 단가는 환자 많이 총 맞아가 많이 다 죽어가는 사람은 가만히 가지고 단가 만들어 가지고 둘이 미고 댕기고 어지간한 거는 얻고 가고 그랬어요.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인 우리나라에서 지게부대는 최정예 수송부대였다. 전쟁의 상흔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에도 그 흔적을 남겼다. 다리에 남아있는 선연한 전쟁의 상처. 신체 검사하러 가면 이건 왜 다치신 거예요? 저 파핀 받아가지고 폭탄이 막 터지고 이런데 무엇이 와가지고 막 탁 맞으면은 그런데 고무신을 신어서 그렇지 신이 없고 고무신을 신는데 고무신에 피가 막 고이가지고. 다부동 전투에서 군인만큼 큰 희생을 치른 이들이 지게부대였다.
전쟁의 포화 속에 무방비로 노출된 지게부대원의 피해는 속출했다. 다부동 전투 기록에 남아있는 지게부대원 10명의 희생자. 그 후 매일 50~60명이 전사했다고 전한다. 수많은 지게부대원의 희생으로 지켜낸 다부동 전투 현장. 지게부대의 아픈 역사가 잊혀져가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집에서 입고 있는 흰옷 또는 자기 학생복 이런 옷들을 그대로 입고 왔기 때문에 적에게, 북한군에게 노출되기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에게 저격도 많이 당하고 하면서 전투 현장에 있는 곳까지 군수품을 보급을 했던 거죠. 한 개 대대 정도의 50명 정도의 노무자들이 편성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사절도 많이 발생하고 실제로 그 다부동 일대나 이제 낙동강 전투가 대단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총알이나 그 포탄이 빗발치는 그런 전장에 지게를 지고 산악 지형까지 올라가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투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칠곡 호국 평화 기념관에서는 6.25 전쟁 전시관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관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투 현장을 그대로 복원하여 체험하며 배우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삼고 있다. 기념관에 자리 잡은 지게부대 체험 전시장. (6.25) 전쟁을 책으로 배운 학생들에게 오늘 지게부대 체험은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너무 무겁고요. 이거 맨 사람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짐을 옮기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너무 안타깝고 힘들 것 같습니다. 6.25 전쟁 67주년을 맞아 지게부대의 역사를 재평가할 시점이다. 6.25 전쟁 당시에 군인도 있었지만 군인에게 보급을 해주었던 노무자분들도 상당히 숨은 영웅이라 할 수 있거든요. 이분들의 그러한 훌륭했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체험객들이 한번 당시에 그 지게를 메어보면서 얼마나 무거운 것들을 메고 산에 올라 군인들에게 보급을 해주었는지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51년 7월 정식 창설된 한국노무단. 최전방 고지에서 사투를 벌인 그들은 6.25 전쟁의 진정한 영웅이었다. 최전방 고지야말로 지게부대의 전쟁터였다. 우리 한국인 노무자가 6.25 전쟁 기간에 미군 전투병력 10만 명의 그 효과를 보는 그런 결과를 이제 나왔다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이제 했던 거죠. 서울 용산. 오늘 이곳에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했다. 한국 노무단의 역사를 만든 지게부대원의 귀환. 선생님 어떠세요? 이렇게 다시 군복을 입으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예. 최전방 고지에 선 지게부대는 그만큼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아이고가 계수 씨가 여기 군부단이 여기 있구나. 그래가지고 참 들어오니까 아주 참 기분이 아주 좀 상당히 좋으면서도 참 계수 씨가 아직까지 내가 머무던 데가 있구나 하는 감회가 새롭고. 올라갈 때는 시대손을 지고 올라가고 식량을 가져온다. 내려올 때 시체. 이 시체 나이 그 어린 것이 그 시체 얻고 내려오려면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 한 10발짝 가서 쉬어야 돼요. 전쟁의 포화 속에 산한 지게부대 대원의 영혼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묵묵히 그날의 역사를 되새길 뿐이다. 선생님 어떤 사진이 가장 눈에 들어오세요? 예? 어떤 사진이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그려진 거죠. 그 사진이요? 이것이 우리는 시계하고는 조금 이거하고 이제 시레이숑 이 박스 이거 이제 식사 저건 시레이숑 박스 이런 거 물통 뭐 이런 거. 어제 만난 듯 그리운 동료의 사진을 보니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은 이거 우리가 하나도 보지도 못하고 죽은 겁니다. 진짜 너무 전쟁의 포화 속에 산자와 죽은 자로 나뉜 가혹한 물. 아픈 역사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전 무사히 오늘날까지 살아 있는데 오늘 좀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까지 저거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6.25)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숨은 영웅 지게부대. 온몸으로 전쟁에 맞선 그들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였다. 부모가 똑같이 대접을 해야 된다고 해야 그만큼 같이 목숨을 걸고 총만 안 듣다 뿐이지 같이 행동을 했으니까. 전쟁은 군인만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후방에서 지원을 해주고 저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6.25 참전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후손들한테도 그런 걸 좀 전달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